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에 AI 우려가 상쇄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지수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물가 지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 지표 못 믿는다 이런 의문점이 또 제기되면서 그 효과는 좀 반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에 일본 통화정책회의 결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 우리 장중에 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라클과 LG에너지 솔루션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결자 해지, 그러니까 사고 친 종목군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지가 이 우려를 완전히 탈피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건지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올랐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다우는 뭐 오름폭이 미미했잖아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오르고 5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업종들 또는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을 포함한 업종이 이제 강하게 올라간 반면에 이제 나머지는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팔고 AI로 넘어가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AI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슈들이 워낙 좀 많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 물가지표 나왔는데 2.7%, 예상치가 3.1%였거든요. 이제 근원 물가는 2.6%, 예상이 3%였습니다. 그러니까 CPI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라벨에 붙이는 가격 있잖아요. 그 라벨에 붙이는 판매 가격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각각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2.7%, 한 3% 넘게 올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낮게 나와도 이상하다 봤더니 좀 뭔가 좀 수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아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중요했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는데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I의 대장주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좋고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건 AI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어. 투자가 늘어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은 그동안의 AI 우려를 일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이 AI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계기가 됐고요. 다만 이제 오라클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걱정하는 쪽, 뭐 향후 부채가 2,9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UBS에서는 AI 성장 계속된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는 3조 달러가 넘어갈 거다. 또 이런 주장이 맞섰거든요. 근데 뭐 요 내용은 제가 또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오라클은 오늘 하락은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 하락은 이제 좀 진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관련 ETF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도 줄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비트코인만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좀 신중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시장 자체는 금융시장 자체, 주식시장 자체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나왔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예, 뚝 떨어졌는데 이 항목이 보면 텅 빈 항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거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항목이 아예 텅 빈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닉 티미라우스 이게 이제 그 이 사람 연준의 대변인으로 유명한 그런 기자죠. 그런 별칭이 있는 기자인데 이게 잘못됐다. 등가 임대료가 0으로 가정된 것 같다. 이게 등가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내 집이 내 집을, 그러니까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이걸 만약에 임대해 준다라면 얼마 월세 받을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걸 등가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자가 등가 임대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항목 주거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제로로 조사된 것 같다. 이게 제로일 수 없는데 이제 증가율이 제로로 될 수 없는데 이건 경기 침체 때나 나오는 수치인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좀 왜곡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품 가격, 그러니까 제품 어떤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뺀 상품 가격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장 가서 사는 거, 이 가격 조사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조사된 것 같다. 그러면 세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때 조사된 거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싸져 보이는, 그래서 왜곡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치부터는 또 지금하고 또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와서 처음에 인플레이션 잡혔다. 그래서 와 하고 좋아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 그냥 좀 애매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재로서 작용된 거는 조금 떨어지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뭐 목표 주가 다 높이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높였거든요. 로젠블렛에서는 500달러 나왔어요. 지금 주가가 248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대비 2배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 높이고 300달러 이상 제시한 곳이 거의 한 70% 정도? 예, 그 정도 됐거든요. 제가 오늘 나온 거 중에 일부만 올려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이제 여기는 AI 모멘텀 그대로 싣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이야기하면서 꼭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애플이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된 거는, 이제 애플은 AI가 불안할 때는 투자들이 애플을 보고 AI가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애플을 좀 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입장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AI는 어차피 아이폰에서 구현이 되잖아. 우린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AI하고 약간 시소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상승률 상위 보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반도체주들 뭐 램 리서치라든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UBS에서 AI에 대해서 뭐 최근에 버블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걸 반박했는데, 이거 여전히 수요 강하고 필요한 연산 규모, 이제 연산 규모라는 건 저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궁금해하고 이걸 궁금해한 걸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궁금해할 게 너무 많고 이게 해결할 게 많을 거다. 산업에 적용될 게 되게 많을 거니까. 그리고 기업들 펀더멘탈이 강해서 뭐 이게 뭐 투자해서 거품 이야기 할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AI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3조 1천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평균 30%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왜 버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AI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S&P 500 지수는 7,300, 그 연말까지는 7,700까지 올라가는데 AI가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비관론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경고도 제법 많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낙관론이 조금 더 많이, 예, 미국 시장에서 보면 좀 분석보면 좀 낙관적인 전망이 제가 보기엔 한 7대3 정도? 예, 그 정도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 부분 주로 지적하는 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AI가 그만큼 숫자로 보여질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그 메가세븐, 그동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두 자릿수 올라간 종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올해 들어서.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에 뭐 메가세븐에 열광을 하고 AI에 열광을 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다른 업종을 좀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분산되는 업종들,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저께 4천 아래로 끝났잖아요. 21선 아래로 또 내려갔고, 오늘 야간 선물이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미증시 돌아가는 거 볼 때 우리 증시가 한 60포인트 왔다 갔다 정도는 상승 출발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장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21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가 좀 약했어요. 보면 이틀 연속 올라가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면 마치 응징하듯이 강하게 이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일단 올라가 놓으면 하루 빠지고 오르고,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 다음에 바로 복원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이제 최근에 좀 약했던 그런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어제 빠진 거만큼 그대로 복원시켜주는, 공교롭게도 오늘 야간 선물 지수하고 어제 빠진 지수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좀 종가에서 좀 오늘 시초가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여부, 투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종가에서
4,0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3999, 3994. 이렇게 3일 동안. 이번 주 이제 4,000 아래에서 마감하는 날이 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래로 마감하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올려서 끝내놓을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매수를 안 했거든요. 예, 매수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걱정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30% 넘어가면 이거는 매수가 뭐 어지간한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중에 외국인들이 30% 정도 되더라. 근데 이 정도 되면 시장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28% 밑으로, 제일 좋은 건 25%인데 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지 여부도 장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두 종목의 주가가 결국에는 좀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오늘장에서 마이크론 10% 올라가면 보통 못 올라도 절반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어떤 흐름이 나오고 종가에서도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이제 21선에서 지지가 실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61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객탁금이 어제는 잠깐, 어제 데이터상으로 약간 줄어든 것도 있지만 추세로 보면 좀 늘어나는 조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조짐은 있어서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기준은 최근에 한 사이클에도 20% 증가, 20% 정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도권은 외국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좀 코스닥을 매수해주는, 그리고 오늘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주식시장이 초반에 뜰 텐데 그런 거 뜨는 걸 이용해서 매도로 그냥 이거 지금 최근에 어려웠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화수목 보면 개인들만 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좋은 흐름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수급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이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들의 어떤 흐름, 특히 양봉이 나오느냐, 이걸 빌미로 매도의 기회를 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장중에 이제 일본 내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점심시간대 정도, 한 12시 정도 될 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 또 결과가 나올 텐데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 엔캐리 자금이 나갈 수도 있어서, 엔캐리 자금 나간다는 거, 일본이 금리가 워낙 싸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걸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지 라고서 청산을 하고 일본으로 다시 팔고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걱정을 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될 거냐. 뭐 시장에서는 내년도 6월, 내년도 10월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뤄지면 늦을수록, 그러니까 다음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긍정적, 곧바로 또 올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오후장의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어제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우리 증시 빠지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건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오늘장에서는 완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3일 연속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3일 연속 빠졌다라는 거 뭐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매도하려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딛고 종가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증시 보면 우리가 이제 4분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12월 들어서 보면은 방향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방향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묶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묶어서 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단독적인 개인기보다는 해외 변수, 뭐 AI, 뭐 금리 이런 변수에 그대로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 주도주의 부활,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요 반도체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컴백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 개인기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장의 수급 변화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연말에 7만 이상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